5기 셧다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 전화를 오는 분들도 있고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셧다운은 없습니다. 5기도. 예, 5기에서 이제 그거 맡고 있는 협력사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지티비는 평택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공장직 판매장 테토가구, 코리안 소울푸드 3대를 이은 전통 코다리 전문점 코다리백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티비 이윤모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조금 이제 무거운 예.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고덕에 있는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얘기 일부와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좀 전반적인 뭔가 저희가 하나 꼬집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지티비하고 우리 달팽이 부동산의 강점이 뭐냐면 우리 평택 캠퍼스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삼성의 뭐 관계자 이쪽은 이제 협력사 대표 두 분하고 사실은 한 시간 넘어 정도 평택 캠퍼스가 요즘 뭐 셧다운 또 뭐 슬로우다운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부 얘기를 공문 받았던 그 내용까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풀어가고 사실은 지금 고덕 신도시라 삼성전 우리 그 평택 캠퍼스에서 가장 핫한 거는 셧다운이냐 슬로우다운이냐 이게 그 관건이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좀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그 온갖 커뮤니티에 예. 난리가 났어요. 예. 뭐 이게 의견이 또 팽팽해요. 예. 누구는 뭐 셧다운이다. 누구는 뭐 아니다. 잠깐 예. 뭐 주춤하는 거다. 슬로우다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정보를 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셧다운은 없습니다. 셧다운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4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릴 때 4기에 페이지 2가 공사가 안 하는 줄 알았더니만 UPW 초순수수 이제 배관 라인은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도 밴드에 그 구인 광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4기에 페이지 2에 인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시작한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 협력사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4기가 왜 늦어지는가 가장 원초적인 그 원인이 4기가 클린룸이 4개잖아요. 페이지 1, 2, 3, 4. 근데 거기에 어떤 반도체가 생산될 것인지 결정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는 지으면 되는데 안에 네. 뭘 채워넣을지 아직 네. 이제 정해진 게 없어서 고민 중인 단계. 그러니까 페이지 1은 지금 클린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뭐 한 4월, 5월 정도 되면 완성이 될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3월 달에 완공 검측 완공이 되면은 도면대로 잘 됐느냐 검측을 해야 되는 이 일정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왜 늦어지고 있냐? 그러고 1기, 2기, 3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페이지 1은 무슨 반도체가 들어갔냐면 낸드 플래시가 들어갔어요. 근데 낸드 플래시가 이 스마트폰이 매출이 이게 잘 안 팔려지면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0%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이 절반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어때 4기 페이지 1에다가 낸드 플래시를 라인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D램도 지금 뭐 삼성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알려지기는 한 35%가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감산 규모를 줄여서 D램도 한 15%까지 이렇게 낮추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도 지금 잘 안 되지. D램도 지금 감산 중이지. 낸드 플래시도 삼성이 잘하는 거 3개잖아요. 이게 지금 다 감산 내지는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4기를 P4를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4기에 내부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됐대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2에 공정별로 입찰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아직 안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4기가 늦어지는 거고 5기 셧다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 전화를 오는 분들도 있고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셧다운은 없습니다. 5기도. 예, 5기에서 이제 그거 맡고 있는 협력사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일을 5기가 이렇게 넓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 공정이 막 맞물려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5기, 6기는 4층 폐비잖아요. 설계 변경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변경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 변경 도면이 이제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가 3 내지 4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3, 4월이면 한 두 달 정도, 세 달 그렇죠. 정도? 두세 달 정도가 이렇게 네. 늘어지는 거죠. 결국 슬로우 다운이라는 말이 맞는 거지 셧다운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공정이 여러 개가 겹쳐서 일하는 경우는 없고 한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 다음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 이런 식으로 일을 조금 늦추고 있는 거지 셧다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평택 캠퍼스에 그 영향이 오기까지 뭔가 삼성전자에 계속 감산이 들어갔고 예. 뭐 어떤 부분이 지금 뭔가 잘못되었는지 예. 그거를 오늘 한번 또 블로그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제가 올려놓은 오늘 주제인데 그 주제인데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이 지금 사무 3동은 KCC 건설, 그 다음에 사무 6동은 코오롱 건설에서 하는데 그것조차도 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사무동까지요? 예, 그래서 사무 3동은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가 수영장이거든요. 지금 철골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KCC 건설은 기술 이동을 작년 9월까지 마무리해서 성공적으로 했어요. 근데 삼성 어린이집이 두산건설이 들어와서 몇 년 전에 건설을 했거든요. 근데 두산건설 담당자가 뭐라 그러냐면 엄청 힘들대요. 삼성전자 이게 담당자들이 소위 말하는 갈군다 그러죠. 엄청나게 갈굼이 해가지고 쳐다보지를 않는데 공사를 하면 돈이 되는 건 사실인데 너무 빡빡하게 하니까. 그런데 KCC 건설은 작년에 기술 이동이라 그러지만 삼성전자 사무동이거든. 그걸 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사무 3동을 지하를 다 하고 지금 2층 골조를 올리고 있는데 코오롱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라서 사무 6동이 사무 3동보다 더 크거든요. 공사비도 거의 한 1조 3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하를 지금 파고 있는데 지하를 이제 맨 기초 콘크리트를 매트라 그래요. 매트를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4월 15일 날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하고 동시에 공식적으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토요일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하에 매트도 못 친 거예요. 근데 그게 설계 변경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설계 변경이 되면 당연히 공사비는 높아지죠. 그리고 공사 기간이 또 늘어지겠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평택 캠퍼스에 그냥 3기는 거의 끝나갔지만 4, 5, 또 6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것도 영향이 갈 거고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까지 영향이 미치니까 이 평택 캠퍼스 안에 있는 전반적인 기술인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야 슬로우 다운 되면은 재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해. 삼성전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눈밖에 찍히면은 아웃되면은 당분간 들어오기 힘들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가 쫙 퍼져 있다는 거죠. 약간 어떻게 공포 분위기네요. 그렇죠. 공포 네. 분위기죠. 왜냐면은 네. 일당을 저기 완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어려운데 뭐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 업무 강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파트든지 가서 일을 하면은 일당은 뭐 그냥 뛰는 일 없이 잘 받을 수가 있는데 농땡이 버리다 잘못 걸리면은 아웃되면은 다시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지금은 알아서 처세를 잘해라. 그렇죠. 네, 공포 분위기가 곳곳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컴퓨터 화면을 볼까요? 예. 네, 그 오늘 큰 제목 한번 읽어주시죠. 제목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오판, 전임자의 잘못된 판단이 위기를 불러왔다. 오늘 제목대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작년에 역대급 적자를 봤거든요. 전체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를 봤어요. 그렇지만 DS 부분에 반도체 부분은 역대급 적자를 봤거든요. 14조 원의 적자를 봤거든요. 근데 또 투자는 얼마를 했냐? 47조 5천억을 했어요. 음악에 투자를 한 거죠. 이렇게 됐는데도 이게 실적이 나아지지를 않네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어려운데 임원들이 문책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한조기 부회장이라든가 경계원 부조회장 이 사람들이 이게 문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연말 인사에서 그대로 갔고요. 경계원 사장은 삼성전자 부문장이라고 하는데 사장을 맡았는데 거기에다가 옛날 그 삼성종합기술원인가 그 책임자까지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책을 받은 거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 전하는 거, 이 블로그를 올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오판, 그러니까 2018년, 2019년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요하게 요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 임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2018년부터 2019년. 19년이면은 지금부터 그래도 한 5년 전? 네, 3, 4년 전이죠. 네. 뭐 짧게 보면. 그런데 저때 당시가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그 국정농단 그 이제 최순실 사건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재판을 받고 깜빵에 2번 2년을 이렇게 공백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오너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리를 비웠을 때 그러면 여기 전문 경영인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어떤 판단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HBM이 주요 골자거든요. 그 다음에 D램이거든요. 이 판단 한 걸 가지고 당연히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깜빵에 있는 이재용 같은 결재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오판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에 있는 임원들, 가장 대표적인 한종희 부회장, 그 다음에 경계원 회장,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던 거 아니고 전임 이번 정부가 항상 그러잖아. 뭔 일만 있으면 문재인, 뭔 일만 있으면 문재인, 이런 현상이 삼성전자 내부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고위 임원들의 변명. 네, 변명이에요. 변명. 그래서 HBM을 잘못하고, 또 다음에 D램을 잘못하고, 낸드 플래시도 죽을 쓰고, 파운드리도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그냥 이게 경쟁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치고 올라와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 봐야 여기에 나오고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이게 평가절하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었으니까. 자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외면을 하니까 알게 모르게 삼성 내부에서 밑에 기술진이라든가 중간 관리자들이잖아요. 중간 관리자들이 아니 그렇게 높은 전복을 받고 대우를 받는 임원들이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은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죠. 이런 그 분위기가 삼성전자 안에 너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전 임원들이 그렇게 오판을 하고 있을 때 SK 하이닉스는 닌텐도하고 손을 잡고 2013년에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닌텐도가 HBM이 D램이니까 삼성에 와서 우리 HBM 개발합시다. 그러면 삼성이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었겠죠.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겠죠. 오죽했으면 닌텐도가 삼성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왜 SK 하이닉스를 찾아갔겠냐고요. 삼성이 자기네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발걸음을 돌려서 SK 하이닉스로 갔겠죠.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HBM이라는 게 D램은 D램인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수율은 안 나오고 시장은 안 열리니까 이 HBM의 시장이 커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제 D램 중에서 삼성은 어떻게 했냐면 서버용 D램을 잘 만드니까 이거는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시장이 다시 활짝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2019년에 개발팀을 없애버린 거죠. 이게 패착이죠. 저희가 몇 번 언급했었죠. 예, 몇 번 언급했죠.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이러한 그때 임원, 그때 당시에 이재용 회장, 이 결정, 잘못된 결정이 지금 이렇게 그냥 삼성전자를 어렵게 하는 거고,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도 SK 하이닉스한테는 밀린다는 얘기죠. 이 내용 내려볼게요. 예. 오늘 큰 주제죠. 예.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렇게 되면은 누구 하나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전에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빨리 따라잡자, 이렇게 다 녹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이거 잘 나가긴 하지만 전체 D램 시장에 점유율이 5%밖에 안 돼. 아직 별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드리잖아요. HBM이 가격이 일반 D램보다 7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유율을 낮은데도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고 점유율 별거 아니야, 우리 좀 있으면 따라갈 거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기술력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HBM은 1에서 2년 뒤져 있다는 거지. 이게 오늘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스로 삼성 안에서 자성이 일어나고 좀 개선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신문에서도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메이저급 신문들에서는 아무도 언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마 유튜브 중에서도 우리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우리만. 근데 우리는 고덕신도시 있으면서 네. 삼성 빠잖아요. 삼성이 잘 돼야지 우리 고덕신도시가 잘 되는데 왜 지금 멀쩡히 잘 되던 게 평택 캠퍼스가 슬로우 다운,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이게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고덕신도시가 자꾸 어려운 원인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원인을. 그래서 오늘 이 좀 불편한 주제이긴 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소문들이 많잖아요. 뭐 어렵다, 뭐 네. 슬로우 다운이 됐다, 뭐 셧다운 내린다, 그래 했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알고 짚어 넘어가면 좋죠. 예. 네. 여기 이제 그 가운데 위에 거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박리라면은 싼값에 많이 팔아 이익을 보전하는 방식의 판매 전략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백더방, 메가커피와 같은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다. 이들은 일반 카페와 비교했을 때 낮은 커피 한 잔당 마진율을 판매량이 상쇄할 것으로 가정하고 가게를 운영한다. 그죠? 예.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비싼 커피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개인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5,000원, 6,000원이고 예. 뭐 대형 가면은 7,000원, 8,000원인 데도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네. 저기 워커힐 호텔에 가가지고 광진구에 있는 요만한 거 네. 커피를 한 잔 먹었는데 몇 년 전인데도 네. 25,000원이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여기에 박리담의 얘기를 왜 이 마을에서 시작을 했냐면 삼성이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삼성이 D램의 전략이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스펙이 정해져 있잖아요. DDR2, DDR3, DDR4 지금 DDR5가 열렸잖아요. 이 DDR 그 2에서 3, 4까지 스펙이 정해져 있는 거를 삼성은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원가 절감하는 기술이 있죠. 그 다음에 생산하는 노하우가 있죠. 이런 거를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PC라든가 이런 데 파는 게 박리담에 하는 기술이 삼성전자가 탁월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다시 언제 한번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이 커스터마이즈 주문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걸 모르고 있었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전임 임원들이 결정을 한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1, 2년 사이도 이 메모리 반도체가 흐름이 바뀌고 있는 이 전략을 모르고 그냥 잘하는 대로 주구장창 찍어가지고 박리담에 하는 건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PC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수요가 팍 줄어들어 보니까 그냥 적자를 겪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창고에는 재고가 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게 실적을 나타낼 때 재고까지 다 나오니까 다 밝혀지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내려보시죠. 요거는 천안사업. 천안사업장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예.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박리담의 전략은 메모리 업계에도 통용되었다. 메모리 제조사의 주된 고객인 스마트폰, PC, IT 기기 제조사는 아주 저급한 기술만 아니라면 더 저렴한 부품을 선택한다. 고도의 연산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다 보니 메모리 시장 선두를 점하는 기준은 수요가 동반된 막강한 생산 능력이었다. 기술력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렸다. 여기 빨간 줄 쳐주시죠.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 메모리 반도체, 우리 평택 캠퍼스가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램을 주구장창 랜더풀리 찍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시장이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IT 기기, 특히 중국 시장이 얼어붙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찍어내면서 아까 저기 세 번째 줄에도 보면 너무 높은 수준의 D램 개발을 소홀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뒤쳐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맞물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 높은 걸 안 하고 그냥 기존에 팔던 거 그냥 계속 팔던 게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어려운 거를 왜 이런가를 분석을 하면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HBM이 완성도가 높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비싸죠.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이렇게 HBM 시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공지능하고 이게 맞물려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에 삼성전자가 지능 반도체를 안 했냐? 아니에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다 모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세바스찬 승이라고 승 무슨 박사는 우리나라 그 교포인데 몇 년 전에 NPO라고 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하는 그분을 다 모셔온 거랬거든요. 그분은 지금까지 있는데 다국적 그러니까 뭐 외국계 그 박사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사이에 다 떠났어요. 인공 반도체 시장이 열리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렇게 임원진에서 흐름을 HBM 시장이 이렇게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HBM 사업 연구팀을 2019년에 철수시켜버리고 사업을 접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밑에 한번 표를 보면은 이게 올해 그 HBM 시장이 39억 달러인데 27년에는 89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반도체 시장이 살살 살아났거든요. 내년이 이제 슈퍼 사이클이에요. 25년. 그런데 25년보다 26년이 더 좋고 26년보다 27년이 더 좋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D램은 보통 한 3년 좋으면 또 내리막길을 가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HBM이 D램 종류인데 왜 저렇게 커지냐? D램이 파운드리처럼 고객 맞춤형 주문형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그렇게 크게 타지 않은 게 아니라 상승 사이클로 가버린다는 거죠. 여기 써 있네요. 네. 산업 지형이 바뀌면서 AI. 네. 예,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대장이지만은 반 엔비디아 파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AMD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 구글 이런 회사들도 자기만의 AI 가속기 GPU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이런 형식이라 그러면은 AMD는 이런 형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주문형이 되는 거죠. 커스터마이징. 네, 맞춤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냉정하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HBM 기술은 SK보다 1, 2년 뒤졌단 말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D램에 대해서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따라잡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심지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성능만 좋다면 반도체 값을 따지지 않고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뭐냐면은 네. 뭐 엔비디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메이저급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걔네들은 엔비디아가 80%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값이 싸면서 성능이 좋게.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값을 안 따지는 거예요. 성능만 좋고 그렇다면 구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아직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HBM을 생산을 하기는 하는데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HBM을 만드는데 100개를 만들면 적어도 80개, 90개가 양품이고 분량이 1, 20%여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보시죠. 네, 밑으로. 예, 위에. 그래서 HBM 가격이 천전부지로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도 HBM3 뭐 이런 것들은 SK 하이닉스가 납품하잖아요. 지금 아직 삼성이 HBM3를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그러지만은 납품이 됐다는 그 소식이 안 나와요. 그래 납품이 됐다 그러면 실적 발표에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있고요. HBM하고 DDR5가 잘 되다 보니까 삼성하고 D램 점유율이 4.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10%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간격이 확 줄어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여기인데 이제 24년이죠.
24년인데 SK는 이 5세대 HBM3E를 벌써 작년에 양산했어요. 근데 삼성은 아직 양산 못해요. 올해 할 예정이에요.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 그 1, 2년 기술력이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어마한 거예요. 자, 요 가운데 한번 보자고요. 예. 자, 이런 상황 속 고위급 임원들이 빨간색으로 썼어요. 전임자의 잘못된 판단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변명만 되풀이하자 내부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임원들도 알겠죠. 전임 그 몇 년 전에 벌써 결정한 게 잘못된다는 걸 아는데 그걸 왜 말을 하냐고요. 그러면 임원 책임자들이 뭐 하냐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야 고위 그 연봉을 주고 퇴직금 저 사람들 많이 퇴직한다면 수십억 원씩 주잖아요. 그럼 그만큼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전임자의 잘못된 판단이 현재의 위기를 불렀다?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거 똑같이야. 그런 게 지금 지난 정부 계속 핑계 대는 거고 이제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 연봉을 주고 위에 앉혀놨더니 그렇죠. 그 불평불만 하면 어떡합니까? 네.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네. 급기야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신문에 났죠. 네. 뭐 그냥 경계현 사장 임원들 불러가지고 네. 그냥 임원들 월급 동결했어요. 네. 나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봐요. 왜 임원들 해요? 하던 것들을 해가지고 이 역전을 시켜가지고 상황을 반전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쇼죠, 쇼. 그런데 이건 기술자들이잖아요. 기술자들인데 왜 정치꾼들이 하는 그런 그 모션을 취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젠가 그제구나 우리가 또 저 정부에서 622조 네. 얘기했잖아요. 오늘 저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가 622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D램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DR2나 뭐 이런 것들처럼 주구장창 찍어내고 박리담해야 될 시대는 끝난 거예요. 저기 창고에 쌓이는 3, 40조의 재고는 올해 이제 조금 되면 이제 풀리겠죠. 풀리겠지만은 이제부터 생산하는 거는 저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지만은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삼성이 지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보면은 여기 이 삼성에서 이 두 개 한번 읽어주시죠. 자,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경쟁사의 선전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은 무시에 가까웠다. HBM 기사엔 전체 D램 시장의 5%도 안 된다는 삼성발 멘트가 계속 붙었다.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경기한 사장도 우리가 점유율이 더 많다. 시장에서 더 많이 판다. 그런데 다 저급한 거예요. HBM2, HBM2, E 뭐 이런 것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HBM3는 그냥 만들지도 못하고 겨우 연말에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뒤졌어. 그럼 솔직히 인정하고 그걸 역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임 그 임원들도 고위 임원들도 잘못됐지만 지금 임원들도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이재용 회장이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현직에 있잖아요. 그럼 머리를 맞대고 역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어야죠.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좀 이제 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이거 보세요. 요거 작년에 반도체 1등이 누구냐면 삼성이었단 네. 말이에요. 예, 전에는 항상 인텔이 1등이었거든요. 인텔이 여기에 1등이었고 네. 인텔이 2등이었잖아요. 이 작년도 랭킹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그랬어요. 삼성이 2등으로 주저앉았죠. 오늘자 주세 나왔죠? 네, 오늘자 뉴스에 나온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삼성이 국내적으로는 SK한테 밀리고 글로벌하게는 또 인텔도 문제 엄청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밀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CXL이나 PIM이라는 LLW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저기 거의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용화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네. 예, 상용화라는 거. 네. 지금 여기에 맞춰지는 거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과거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잘 팔리는 거 말고 좀 미래에 네. 잘 팔린 거에도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우리 화성 캠퍼스나 이런 데는 여기 평택 캠퍼스보다 폐비 오래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제품이라 그래요. 성숙한 거 예를 들어서 뭐 20나노, 30나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DDR2, DDR3 이런 거 그런 것도 여전히 잘 팔리니까. 근데 그런 데는 그런 걸 집중을 하고 성능 좋은 거, 돈 되는 거, HBM 이런 것들은 평택 캠퍼스가 그냥 완전 최신식 폐비니까 이걸 네. 해야죠. 근데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TSMC가 파운드리를 하는데 여전히 옛날 구형 것도 하지만은 최신의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투 트랙이 부족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제 양산형 일반적으로 네. 쓰는, 네. 한쪽에서는 이제 뭔가 프리미엄, 그렇죠. 네 그런 전략으로 썼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쪽에만 치우쳤다. 그래서 그 이제 완전 범용 제품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그마한 가게를 하더라도 못난이 사과 또 이렇게 비싼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래서 어느 게 하나가 잘 되고 어느 게 하나가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상세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사도 투불, 원불, 예? 그렇죠. 1등급 이렇게 나누듯이. 네. 그래서 네. 우리 달팽이 부동산하고 EGTV가 삼성 빠기는 하지만은 좀 아쉽죠. 근데 뭐 사실 어쨌든 뭐 마냥 1등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한 번쯤은 또 뭐 이런 게 이제 전화위복으로 삶아서 예. 더 이제 발전하는 삼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래서 네. 뭐 매는 잘 맞았어요. 작년 한 해 맞았고 올해 이제 1사분기가 이제 3월 달까지 반도체가 이제 점점 좋아지거든요. 가격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상승을 탈 거예요. 그런데 1분기에는 아주 높은 그런 아마 수익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시작해서 2분기 되면 확연하게 눈에 띌 거고 여름 휴가 때 정도 되면은 이제부터는 기사가 HBM에서 SK를 따라잡았다. SK를 능가했다. 이런 소식이 따문따문 날 겁니다. 올 하반기부터. 예. 네. 자, 오늘은 뭐 좀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뭐 저희가 뭐 마냥 이제 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뭐 저희는 뭐 항상 좋은 얘기만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저희 좋을 때는 좋은 얘기도 하고 예. 조금 저희가 이제 뭐 따끔한 소리를 할 때는 따끔한 소리도 합니다. 네. 이게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문제를 네. 알아야 되는데 다 나왔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삼성의 이제 고위직 임원들이 책임질 사람 지고 또 이렇게 밑에 연구원들을 독려를 해서 역전을 시켜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올해 뭐 이제 1월도 제가 어느덧 이제 뭐 중순이 지나가고 네. 벌써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뭐 명절도 금방 다가올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은 뭐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저희 이제 뭐 유튜브에는 항상 이게 박제가 돼 있으니까 오늘 이 순간을 이제 기록하는 영상을 자주 보고 싶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